자, 우리 이제 문제는 풀었을 거고요. 218페이지 본문에 이제 넘어와서 바로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이제 편의점이 대형 할인점이나 이제 뭐 백화점과는 별개로 성장하게 된 요인을 이제 살펴보고 있었는데, 첫 번째가 뭐였죠? 영업시간에 대한 거였고요. 24시간을 하다 보니 늦은 시간에도 이제 서비스나 재화를 이제 누릴 수 있다는 점에서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형 매장임에도 불구하고 인구 밀집 지역에 있다 보니까 이제 직접적으로 우리가 뭔가 필요할 때 바로바로 이제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주변에 있어서 성장하게 되었다를 이제 살펴봤죠. 자, 이제 그러면 218페이지 넘어와서 본문 이어서, 그럼 이 소형 매장이잖아요. 그쵸? 아까 소형 매장인데 어떻게 그렇게 뭐 2,000여 종 가까이 되는 물품이 들어올 수 있을까?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더 설명하는 본문이 나오겠네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큰 창고가 없는 편의점에 그렇게 많은 물건을 갖출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 판매와 재고를 이렇게 나오는 거 봤을 때 우리는 느낌이 빡 와야죠. 왜? 물어봤는데 그거를 이 답을 독자에게 떠넘기는 게 아니라 본인이 묻고 답하고 있죠. 그래서 우린 이런 걸 문답법이라고 배웠어요. 자문자답으로 알고 있어도 되고요. 이거는 학교에서 나가는 대로 이제 기억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안 나가면 그냥 그렇구나 하는 거고요. 계속 볼게요. 판매와 재고를 실시간으로 그때그때 파악할 수 있는 판매 정보 통합 관리 시스템이라는 게 어디 있다? 편의점에 있대요. 다음, 그리고 그 자료에 근거하여 하루에 한 번에서 2번 정도씩 순회하면서 가맹점마다 볼펜 몇 자루, 라면 몇 개 하는 식으로 완전 맞춤형으로 공급해주는 배송 시스템이 있기 때문이래요. 아, 그러네요. 그러면 이게 창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때그때 필요한 거를 배송해 주니까, 우리 가끔 편의점 가면 앞에 큰 트럭 있는 거 본 적 있죠? 그런 걸 말하는 겁니다. 이런 게 존재하기 때문에 큰 창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물건을 많이 준비해 둘 수 있다는 거겠죠. 계속 읽어볼게요. 말하자면 전국 가맹점을 관리하는 본사가 있을 거고요. 뭐 CU 아니면은 GS 이런 거 말하는 거겠죠. 세븐일레븐, 이마트 24 이런 거. 이 본사가 상품을 일괄 구매했다. 그러니까 대량으로 일단 구매를 먼저 해요. 일괄 구매하여 유통하는 규모의 경제, 그리고 각 동네에 깊숙하게 파고들어 주민들의 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섬세하고도 신속하게 제공해주는 유연화 전략이 맞물린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대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본사가 있다는 거죠. 대량 구매해서 물건을 공급할 수 있는 일단 본사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떤 이제 동네에서는 과자, 이 특정 A 과자가 잘 팔려서 이제 A 과자는 계속 사람들이 찾고, 어떤 동네는 A 과자가 전혀 안 팔려요. 그러면 두 매장이, 이 A랑 B 동네에 있는 두 편의점이 둘 다 똑같은 과자를 팔 필요는 없겠죠. 잘 팔리는 과자가, 그러니까 잘 팔리는 동네에서 그 과자를 파는 게 훨씬 효율적이고 훨씬 이득이다 보니까 당연히 B 이제 동네에서는 그 과자를 팔려고 하는 양이 줄어들 거고, 그 물량은 이제 A 동네로 밀리는 거겠죠. 이게 몰려들겠죠. 그런 거를 이제 유연화 전략이라 보면 될 것 같아요. 다 똑같이 하는 게 아니라 물건을 이제 필요한 동네에 이제 많이 사갈 수 있을 것 같은 그 동네에다 그 물건을 공급하는 방식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규모의 경제는 그냥 큰 규모의 경제를 의미하는 거라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유연화 전략은 이해됐죠? 이게 이제 편의점의 성장 요인 중, 그 창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편의점이 다양한 품목을 갖출 수 있게 된 이유 중 하나라는 거죠. 좀 더 읽어보죠. 기존의 구멍가게나 슈퍼마켓, 백화점, 대형 할인점, 그리고 홈쇼핑과도 겨룰 수 없는 경쟁력의 원천은, 경쟁력의 근원은 바로 어디에 있다? 여기에 있대요. 규모의 경제, 유연화 전략 연결되겠네요. 그쵸? 이렇게 화살표를 연결해주면 좀 나중에 보기 편하겠죠.
자, 그래서 이것이 이제 어찌 보면 편의점의 경쟁력이다라는 겁니다. 성장 요인이 여기까지가 두 번째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학교에서 표시하는 대로 체크하는 게 조금 나을 것 같아요. 학교에서 어떻게 분리해서 설명하실지 모르니까. 자, 다음 문단 보겠습니다. 편의점에 이제 또 한 가지 차별성이 뭐냐라 나와 있는데 매장의 디자인에도 있대요. 우리 편의점 들어가면 다 어때요? 깔끔하지 않아요? 그쵸? 근데 그냥 깔끔하다는 인상만 가지고 있을 수도 있지만 좀 주변을 둘러봤던 학생들이면은 뭐 의자가 뭐 어떻게 있네, 불빛이 어떻네 뭐 이런 걸 봤을 수도 있겠어요. 우선은 한번 더 읽어보죠. 우선 조명이 환하다. 천장을 잘 보라. 형광등이 빼곡하게 걸려 있고 대낮에도 환하게 켜져 있어 그 어느 공간보다도 밝다. 네, 어두운 편의점 잘 못 본 것 같긴 해요, 확실히. 그리고요, 밤이 돼도 이제 그 밝음이 계속 유지되기 때문에 낮에는 그게 밝음이 되게 부각이 안 되잖아요. 다 밝으니까. 근데 밤에 되면 그 편의점이 거의 뭐 빛이 나죠. 그래서 그 밝음이 화려하게 느껴지기도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편의점에 들어설 때 다소 신선하고 활기찬 시공간을 경험할 수 있대요. 이렇게 빛의 밝기를 높이는 것은 소비 욕구를 자극하는 고전적인 수법으로 백화점의 진열장에서 그 극치를 이루지만 편의점은 그러한 비일상성을 일상 가까이에 끌어들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라 나와 있죠. 일단은 여기 밑줄 쳐볼게요. 비일상성을 일상 가까이에 끌어들인 것. 요게 뭔지 알아야겠죠, 이 뜻은. 자, 그러면 하나 물어볼게요. 백화점도 밝다는 거잖아요, 그쵸? 이 글의 내용은. 그러면 편의점과 백화점이 이제 조명이 환한 것은 같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이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겠죠? 왜냐면은 빛의 밝기를 높이는 것은 고전적인 수법인데 편의점에서 쓰고 있는 방식인데 백화점에서 그 극치를 이룬다는 건 백화점이 가장 이 기법을 강하게 쓴다는 거죠. 즉 편의점도 물건을 팔기 위해서 소비 욕구를 자극하기 위해 밝은 거고요. 이게 극대화된 건 백화점이기 때문에 둘 다 기능은 같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비일상성을 일상 가까이라고 해볼게요. 이게 조금 크기를 늘려서 보면 이 비일상성이라는 건 뭘 상징하는 걸까? 백화점이겠죠. 백화점의 진열 방식을 의미하겠죠? 진열 방식이라고 써있긴 했는데 지금 여기 나오긴 하는데 아마 조명이라고 보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아요. 그쵸? 그러면 여기를 조명이라고 적어보죠. 그냥 백화점의 조명. 백화점의 조명은 진짜 밝잖아요. 그쵸? 엄청 밝아서 막 번쩍번쩍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백화점에서만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일상에서 쉽게 자주 발견할 수 있는 방식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상적이진 않죠. 그래서 비일상성인 거고요. 이거를 일상 가까이에 끌어들인 게 뭐다? 편의점이라는 거죠. 편의점은 어때요? 그냥 나가면 편의점이잖아. 그쵸? 자주 보이죠? 그러니까 일상 가까이에서 이 조명의 기법을 활용해서 소비 욕구를 자극하고 있다라고 이제 바꿔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더 보겠습니다. 다음. 물건을 진열할 때도 불빛이 어떤 각도로 반사되어야 소비자들에게 어떤 부담이 되지 않고 구매 욕구를 일으킬 건지를 면밀하게 아주 세밀하게 분석을 해서 계산해서 조명과 선반의 위치를 규격화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칸칸이 어떤 이제 크기가 정해져 있다는 거겠죠. 그렇듯 밝은 실내 분위기는 진열된 상품들을 빛나게 할 뿐 아니라 드나드는 이들을 안심시키는 효과도 있습니다. 여성들도 심야에 아무런 망설임 없이 편의점에 들어갈 수 있고요. 아무래도 워낙 밝으니까요. 그쵸? 그리고 낯선 손님들이 옆에 있어도 좀 신경을 쓰지 않는 것은 구석구석을 환하게 비추는 불빛 덕분이래요. 자, 그러면 이 불빛의 조명의 이 밝음은 두 가지 일단 기능이 있어요. 첫 번째, 아까 진열된 상품을 빛나게 하기 때문에 구매 욕구를 이제 불러일으키고요. 그 다음에 드나드는 이들을 안심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거죠. 밝으니까 덜 무섭잖아요, 밤에. 그쵸?
자, 그 다음에 이 불빛이 이제 어쨌든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요. 이제 뒤에 이어서 읽어보죠. 그리고 투명 유리. 그쵸. 이제 편의점 보면 다 뚫려 있죠. 그냥 유리가. 투명 유리를 통해 바깥에서 안쪽을 훤히 들여다볼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안심됩니다. 왜냐하면 뭐 이러진 않겠지만 이렇게 밖에서 슬쩍 안에 보면서 무서운 사람 있으시면 좀 안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쵸? 또한 도난 방지용으로 설치된 볼록 거울. 이거 볼록 거울 본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주로 이제 그 모서리에 있어요. 볼록 거울을 통해 계산대 직원의 시선이 매장에 두루 미칠 수 있는 구조도 고객을 안심시킵니다. 이 볼록 거울은 어디에도 좀 자주 있냐면요. 대형 매장이나 아니면 주차장 같이 차들이 오고 갈 때 이제 멀리까지 봐야 될 때 있죠? 그럴 때도 아마 이걸 쓰는 걸로 알고는 있어요. 어쨌든 그런 거울을 통해 약간 이제 직원이 감시할 수 있는 구조라는 거죠. CCTV 외에도. 흥미로운 것은 이제 이어서 보겠습니다. 그 밝은 불빛이 매장 바깥으로도 뻗어나가기 때문에 어두운 도시에 오아시스와 같은 역할을 한다는 점이래요. 아, 오아시스라고 지금 뭐예요? 편의점을 비유하고 있는 거죠. 왜 오아시스일까요? 오아시스가 뭐 하는 애죠? 사막에서 이제 생존의 위협을 받을 때, 목마름 같은? 그때 이제 어찌 보면은 생존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장소예요. 그쵸?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이 왜 어두운 도시에 생존을 돕는 기능을 하냐라는 건 이제 뒤에 나오겠죠? 이는 지역의 치안에 도움이 된다. 치안이에요. 그쵸? 자, 그러니까 뭔가 질서를 지킬 수 있게 해준다는 거죠. 실제로 일본의 어떤 편의점, 네, 갑자기 일본 나왔어요. 뭐예요? 예시죠. 어떤 일본의 편의점은 아이들과 여성의 110번, 한국에서는 112가 아마 경찰 부르는 번호겠죠. 그래서 이제 110번 점포라는 안내문이 창문에 붙어 있는데 천장이나 간판 옆에 경광등을 이제 설치한대요. 약간 삐뽀삐뽀 하는 그런 거 말하는 거죠. 그래서 비상시에 사이렌을 울릴 수 있게 되고요. 위험에 처하거나 다급한 일이 생기면 누구든지 편의점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파출소의 역할을 하는 엄청난 기능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봤던 건데 편의점 앞에 아이보라는 이게 스티커가 붙어 있는 곳도 있어요. 그럼 이제 아이가 길을 잃어버리면 그 편의점에 이제 들어가서 이제 뭐 집을 엄마를 잊어버렸어요. 아빠를 잊어버렸어요. 할머니를 잊어버렸어요. 할아버지를 뭐 잊어버렸어요. 이렇게 말하겠죠. 잃어버렸어요. 이제 못 찾았어요.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러면 이 점원이 이제 어떤 버튼을 누르면 바로 이제 근처에 이제 경찰서에서 이제 이걸 담당하시는 이제 경찰분이 나오셔서 아이를 이제 데려가고 하는 게 있다고 해요. 실제로. 그러니까 그런 기능을 한다는 게 편의점의 정말 수많은 기능 중에 하나이긴 하겠지만 도시의 어찌 보면 안전을 지키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되게 중요하겠죠. 네, 여기까지가 218페이지 본문 내용이고요. 이제 이 뒤에 이어서 한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